비규제 지역을 주목하라 해놓고서 광주와 여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11 대책 피한 비규제 지역. 5.11 대책 뭐예요? 점의 제한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인데 광주랑 여주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를 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판교 여주 경광선과 수서 광주 복선 전철 들어오고, 그러면서 2029년에는 강남 접근성 20분이다. 어떤 20분이냐면은 역에서 역까지 20분대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매 제한 피했으니까 분양권 거래 증가할 거고 아파트 매매 거래도 증가할 거고 알짜 분양들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규제를 피했다, 전매 제한을 피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분양권 투기 수요도 그리고 실수요도 여기는 분양 안 받았어요. 수요들이 과잉돼야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면서 비정상적인 수요들이 몰려야 전매 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갔다는 거는 실수요나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안 받는 지역이란 소리잖아요. 특히 분양권 투기 수요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건 실수요죠. 결국에 분양권 투기의 장점은 소액 고수익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마지막에 받아줘야 할 실수요가 있다. 왜냐면은 잔금을 내게 되면은 소액이 아니게 되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잔금 내줘야 될 사람은 실수요가 사야 된다. 그런데 실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기 수요들이 아무리 분양권 사봐요, 내가 사서 다음 투기 수요한테 팔고 다음 투기 수요한테 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줄 실수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잔금 내고서 원래 가격에 파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매 제한 나왔을 때 굉장히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무슨 알짜 분양은 알짜 분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가격 거래량 보면 어때요? 막 뜬다고 그랬는데 광주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아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신고일 기준이니까 이미 4월까지 끝났죠. 여주도 조금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떨어진다. 2월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혹은 광주는 220 대책 이후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자, 매매가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광주 매매가 근데 매매가격 지수 오르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거래도 안 되는 데다가 떨어지기까지 하고 있다. 2억 3천에서 2억 8백 되고 4억 9천에서 4억 6천 되고 3억 8천 5백에서 3억 4천 됐다. 3천 떨어졌고 4천 3백 떨어졌고 2천 7백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뭐가 올라요? 경강선 호재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 임해역 인근 오른다고 하는데, 분양 여기는 저기 광주 아니고, 그러니까 경강선 호재에 있는 쪽이 오른다고 하는데 보면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른 거예요? 요런 거래 없애버렸으니까. 4월에 오르고 5월에 떨어졌는데, 물론 1층이지만 3층이랑 1층이랑 뭐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는 아니죠. 고객 예스에서 표시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더 올려놓고 있는 거죠. 안 사죠. 11억도 없었죠. 떨어졌는데 분명히 11억, 그 다음에 9억 7,500 이런 거 표시 안 하니까 12억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해동, 진흥 여기 같은 경우도 1월 이후 2월에 조금 떨어졌는데 뭐 이건 둘째치고 거래가 없다. 2월 이후 거래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떨어지거나 거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광주 가면 어때요? 광주 초원력 무지하게 빨리 오르고 있죠. 가격이 팍 뛰더라. 갑자기 올해 들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위치 보면은 초원력 여기 있는데 뭐 낙천대 혹은 이편의 세상 이런 데가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게 떨어지고 있었죠. 조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보합되다 갑자기 팍 치고 오른다. 이렇게 갑자기 몇 건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오르고 인근에 분양 단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가 띄우기를 위한 거래다. 그러니까 요 거래들 지금 막 여기 막 거의 거래 안 되는데 엄청 치였죠. 여기도 거래 거의 안 되는데 엄청 치였죠. 이런 거래들 뭐다? 실수요들이 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격 3억대 한 3억 7천까지 띄워놓고 여기 가격도 3억 가까이까지 띄워놓으면은 원래 실제 가격은 2억대 초중반 정도고 여기도 한 3억 정도인데 3억대 초중반 정도로 나오면은 인기 엄청 폭발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더 새 아파트라고 얘보다 더 비싼 가격인 4억으로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분양받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가격을 띄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가깝지만 결국에는 지금 광주가 오른 것은 뭐 때문이다? 아까 보니까 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이하게 이런 데만 오른다. 분양가 띄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경강선 호재 따라가서 볼까요? 엄청난 호재일까요? 2천 어때요? 후발력이 들어오건 말건 이런 부발하면서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까지 호재가 아니다 사실. 일단 여기 웬만한 역들이 접근성이 좋지가 않잖아요.
경강선 역들이 강남 20분대 간다고 하지만 역까지 가는데 20-30분 걸리니까 여기 들어오건 말건 엄청난 호재다 라는 게 안 느껴진 거죠. 사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처 직장이던가 대부분 자차는 가지고 있죠. 자, 여주로 가볼까요? 가격이 갑자기 뛰죠. 쭉 떨어지면서 2억 2천, 2억 3천, 4천, 3천 이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2억 5천 가까운 거래 두 개 뜨고 2억 6천 거래가 또 하나 뜨더라. 4월, 5월, 6월에 연이어서 한 건씩만.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옆에 분양 현장이 있다. 너무나도 심한 우연이죠. 여주도 분양 현장 인근 가격 띄우기는 똑같다. 단 광주보다 여주가 더 멀죠. 그러니까 분양도 인근 뭐 띄우는 현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띄우는 현장이 많은 광주는 오르는 형태가 나타나고 띄우는 현장이 적은 여주는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난 거죠. 전체적으로. 자, 경강선 라인에 5월 들어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 그래서 풀리자마자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미리 얼마에 합시다 해놓고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도 꽤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120건이 나오고 여주가 120건이요? 그거 아마 이미 사전 합의한 거겠죠. 전매 제한 금지 기간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여기 분양권 거래 이제 급증했으니까 뜰 거다. 여기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 풀린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분양권 전매 계속되는 지역이니까 분양권 인기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급격히 나온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5.11 대책 등의 영향으로 거래했다. 요때 전매 제한 풀린 단지들 같이 들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 그런데 이때는 하나도 못 들고 와놓고서 딱 풀린 달에 그것을 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풍선 효과로 여주에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따위 기사를 쓰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 또 오르는 거 뭐 했어요? 태전지구, 오포.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예정인데 요런 데 띄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예전부터 태전지구에 대해서 그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격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건가요? 당연히 비정상적이죠. 여기가 뜰만한 게 있어요? 여기 경기 광주 가까워요? 딱 봐도 멀어 보이는데? 복선 전철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악재는 아니죠. 어떻게 따지면 호재긴 호재인데 여기쯤 살면 엄청난 호재인데 여기쯤 사는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호재를 느껴요. 가려면 한참 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띄우기는 계속된다. 거래량은 줄는데 가격은 급증하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폭증하죠. 거래량 2억 건 가지고 가격 팍팍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광주가 전체적으로 오른다 하는데 오르는 곳들은 다 뭐다? 분양 현장 인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보합 또는 하락 또는 거래 안됨.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광주가 엄청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전지구 분양 다 끝나면은 더 이상 분양가 띄울까요? 저런 가격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안 걸린다고 해서 광주 사야 돼요? 내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피 얹어주고 사게 되면은 내 거 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분양권 투기하려면 내 건 누가 사줘요? 결국에는 피 빠진 분양권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 전매 제한 피한 또 경강선이나 복선전철 들어오는 광주, 여주가 뜬다? 이거 뭐 경강선이나 복선전철이 뭐 신분당선급 되나요? 이렇게 주요 도시를 다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 연결하는데 뭐 웬만한 교통은 강남 통해서 가니까 강남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고 SRT 연결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악재는 아니지만 사실 강남까지 가까우려면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경강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신분당선이나 아니면은 수도권 전철들이 있죠. 강남 사는 사람들이 광주까지 가서 웬만하면 살지 않겠죠. 여주나. 전매 제한 피했으니까 오른다? 전매 제한 피했다는 것 자체가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소린데 내 분양권을 누가 사주냐? 내가 분양권을 투기하면. 두 번째, 분양권 투기 성지가 될까요? 내가 분양권 투기 들어가게 되면 가장 바보가 되는 거죠. 내 거를 다음에 사줄 사람이 있냐? 여기서 더 피 붙여서 옆에 사람들도 피 붙여서 파는데 내가 여기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냐? 거의 불가능하고 실거주 피 붙여서 사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야기하지만 분양권 투기 지금 저런 말에 속아서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잔금 낼 여력들 생각을 해놓고 샀겠어요?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나와요? 피가 감소하다 못해 분양권 투기의 성지가 아니라 마피아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지금 광주, 여주는 분양가 띄우기 위해서 분양 현장 임금만 상승한다. 나머지 지역 다 떨어지고 있는데 퍽이나 분양권 사가지고 더 피 붙여서 팔 수 있겠죠. 다 떨어지지만 내 분양권은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그거는 여태까지 투기꾼들처럼
남한테 더 비싸게 팔아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지 남 손해보게 만들면서 그거보다 더 나쁜 마인드는 둘째치고 멍청한 마인드죠. 광주, 여주 어떤 지역이냐? 자연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들이기도 해요. 저런 데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분양권에서 오른다? 혹은 매매 가격이 오른다? 안 되면은 갭 붙여가지고 오른다? 실거주 구하기도 힘들고 내 것을 사줄 매수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점 잊지 마시고, 내가 만약 진짜 실거주로 들어갈 거면은 정찰된 가격으로 들어가고 태전지구 같이 뭐 가격 띄우는 지역이나 분양하는 지역 인근 막 가격 띄우는 데 말고 이미 다른 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실거주로 보셔라. 그리고 저기 투기하실 분들은 하세요. 세금 좀 내고 주변 공인중개사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이삿짐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해주고 나중에 거기 실거주 분들한테 저렴하게 팔아주면 되니까 투기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